보통 인터뷰라는 것은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옛날에 서울의 소리 이런 저질 좌파 유튜버 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와서 막 카메라랑 막 마이크 들이밀잖아요. 뭔가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네. 더 문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자극적인 썸네일 달아가지고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쇼츠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MBC가 그 짓거리를 할 때 옆에 또 다른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KNN이라는 부산 지역 언론사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지고 맞습니다. MBC가 얼마나 양아치 짓을 했는지 정확하긴 한 절반 찍은 것 같아요. 절반. 그래도 그거 덕분에 네, 그거 덕분에 이 MBC의 어떤 만행, 김민수 최고위원이 MBC를 박살내는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녹화가 됐는데요. KNN 영상 5분짜리 한번 속 시원하게 보시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김민수 최고위원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피디님 영상 부탁드립니다. 아니 묻잖아요. 왜 묻는 거에 대답 하나도 안 해요? 아니, 아까 저만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아까도 대답한 말씀. 기자님도 대답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자, 편집해서 딱 부분만 빼서 편집해서 내보내실 거죠.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방송을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도 말씀. 그러니까 방송을 공정하게 하시고 지금 답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중 관계가 무비자 입국 때문에 지금 생깁니까? 정상적인 교류도 충분히 가능하죠. 정상적인 정책을 교류하죠. 전 중국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중국과 관계된 정책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어떻게 이 문맥도 못 잡습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비판인지 중국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인지 이 문맥도 못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 대상이 미국이어도 정책이 잘못됐으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이어도 정책이 잘못됐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동해야 말씀하신 됩니다. 것은 최고위 때 말씀하신 것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용을 다시 보세요. 아니요. 관광객에 대한 그 비판이었다. 중국이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잠재적 범죄자요?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범죄자가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좀 방송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 지금 쫓아와서 인터뷰 요청도 없이 지금 약 20분간 이러고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출발 여기 이쪽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인터뷰가 필요하면 일정도 물어보셔야죠. 지금 잠깐 5초 10초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의를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서로. 그리고 지금 물어서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묻는 말에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자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카메라부터 들이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인터뷰를 요청하실 거라면 인터뷰 요청을 하고 나서 하셔야지 맞죠. 그죠? 지금 이거 1, 2분 아니잖아요.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묻네. 그죠? 근데 말씀 이제 계속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거에 대해서 싫어할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 제주 얘기했는데 제주가 이미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이 이뤄지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나요? 여기에 지금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가요? 중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 10,000명이라고 얘기가 자, 10,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중국 안에만 있나요? 네. 밖으로도 나오고 있죠.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정책이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중국인에 대해서 그때 비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우려를 비판했죠. 우려 제가 얘기했던 거. 자, 불법 체류. 자, 대답해 보세요. 왜냐면 잠시만 대답해 보세요. 불법 체류의 가능성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무비자 입국할 때. 아니 기자님의 있을 수 있죠가 아니라 그럼 높아지나요, 낮아질까요? 제가 이제 답변해. 네,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다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중국인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 당시에 그리고요. 말씀하실 때는 중국인이 들어보세요. 들어오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제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자, 전염병이 높아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님 의견을 그냥 묻는 말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네. 말이에요?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중국에 결핵이 돌고 있는 건 팩트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묻고 있잖아요. 말을 돌리지 말고 답변. 저는 말 안 돌렸잖아요. 답변을 답변 다 한 건가요? 네네. 답변 아까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 답변 질문과 답변 다 했네요. 그럼 이거 풀로 영상 틀어주세요. 그러면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잠재적 범죄자로 이 중국인들을 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범죄 이력 확인이 안 된다고. 자, 그럼 범죄 이력이 확인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본인 어디 사세요?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동네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지금 말씀. 자, 거기에 만약에 발목 팔찌를 찬 분들이 이사 온다라고 하면 반대하실 거예요? 찬성하실 거예요? 자, 잠시만요. 그분들은 죄를 다 받고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어떤 범죄자들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과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본인 옆집에, 누구 집에, 본인 사는 단지에 발목 팔찌 차신 분들 막 들어오셔도 괜찮겠어요? 반대하실 거죠. 반대하실 거죠. 자, 그러면요. 잠시만요. 이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다른 전혀 다른 게 아니죠. 그럼 중국인들 중에서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는 아실 수 있겠어요?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자로 지금 비교해서 아니요. 말씀하시는 그중에 건지. 강력 범죄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혐오의 그런 발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혐오 발언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왜 계속 혐오로 끌고 가세요? 혐오로 끌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 이거를 끌고 가서 여론 한번 발언이실 뒤집어 수 보시고 있습니다. 싶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 무비자 입국이 되면 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범죄자들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 비자 입국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냐고요. 근데 지금 와 진짜 보는 내내 제가 다시 보지만 저게 제가 봤을 때 MBC의 함정이거든요. 그렇죠. 함정이죠. 계속 같은 말 하고 열받게 만들어서 뭔가 흥분하고 실수를 유도시키려는. 저게 와 근데 저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화는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일단은 이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네. 통상적으로 제가 처음 보는 기자였어요. 근데 기자들이 통상 옆에서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막 대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한두 마디 뭐 얘기 못 해주는 건 비밀이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얘기도 해주고 이건 끽해봐야 대화 시간이 10초 20초예요. 근데 요 기자 한 명이 붙었는데 앞에 카메라를 딱 붙이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당대표실까지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당대표님을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지금 정상적인 백브루에 기자들이 질문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어디 언론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MBC예요. 근데 질문 하나를 하기에 답변을 했더니 이 질문을 무한 반복하는데 지금 저 영상도 한 절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실에서 나와서 당대표실로 갔다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대화했는데 지금 다시 빠져나오면서의 중간부터니까 한 절반이 안 될 것 같네요. 저게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게 통상 대화하다 보면은 같은 질문을 하면 아까 대답했던 거는 패싱하고 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뭐라도 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약간 반복하면서 니네들이 이거 편집해서 이상하게 만들라 그러지 이 말도 사이사이에 한 3-4번을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사실은 인터뷰 요청이라는 게 내 일정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다음 일정이 있는데 결국엔 대표님실도 못 들어갔잖아요. 대표님실도 못 들어가고 바로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 지금 일단은 굉장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죠.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거지를 피우는 건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자가 현중 아니죠.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 네. 완전 억지를 쓰고 있잖아요.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저게 차라리 제대로 된 인터뷰 요청을 한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리고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와야죠. 최소한의 공부는. 이게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는 뭔지는 알고 와야죠.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죠. 기자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네. 두 가지가 전 탁 걸렸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 않냐 문제 없다. 근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답변이 그 제주도에서 아무 문제 안 일어나냐. 지금 막 길거리에서 막 용변 보고 막 별의별 그 눈살찌 풀어지게 하는 뉴스가 제주도 발로 막 쏟아지는데 얼마 전에 금은방도 털었잖아요. 시행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은 정책을 변경해야지 맞는 거죠. 야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계속할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그대로 규칙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범죄 이력 조회가 안 된다.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최고님께서 비유를 해줬어요. 너 사는 옆집이나 아파트 단지에 전자발찌 찬 범죄자들 막 들어온다고 하면 너 좋냐. 그랬더니 저 기자가 그 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마 저분을 짤로 만들면 저 부분을 짤로 만들어서 아마 그러려고 했겠죠. 또 억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자 제도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자국의 각국이 비자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각국의 외국인들이 여행 목적이든 학술 목적이든 그리고 일하기 위한 목적이든 들어올 때 자국의 치안에 대한 안전과 국민에게 해로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예요. 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병적 조회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가, 그러니까 이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해를 끼칠까 봐 그래요. 전염병을 퍼뜨릴까 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까 봐.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자 제도가 있는 거죠. 무비자 입국으로 받을 거면 각국이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건 거예요, 지금. 자, 이 제도를 풀어놓고 빗장을 열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범죄 이력도 확인 안 한 사람, 병적 조회도 확인 안 한 사람, 신원 조회도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 결핵이 돌고 있대요. 근데 지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결핵만 도는 게 아니거든요. 성병도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전염병들이 돌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아닙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네. 우한폐렴 어떻게 들어왔나요? 우한폐렴 어떻게 들어왔나요? 대한민국에.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그렇지. 이 한 명이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약 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우한이라는 지명도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못 쓰게 했잖아요. 네. 코로나라고.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커피숍 한 군데를 가도 전화번호를 다 기재했어야 돼요. 맞아. 내가 내 동선을 다 기록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리스크가 안 됩니까?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데 우리들이 진짜로 비자 입국으로 이런 걸 막아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이면 당연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범죄자들도 범죄 이력을 확인 왜 합니까? 각국에서 이거 비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각국에 들어온 사람들 왜 범죄 이력을 확인하나요? 강력 범죄자가 있을까 봐. 예를 들어서 실수로 인한 범죄도 있을 수 있어요. 미약한 범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강력 범죄고 강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됐다거나 폭력이라든가 폭력이 반복적이었다거나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한 살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미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사람들. 옛날에 불 지르고 했던 사람들. 네, 그러면 이게 테러리스트들도 걸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범죄 조회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확인 안 해.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지금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들어온다면서요. 예상치가. 네. 그중에서 10명, 100명, 1000명이 섞여 있을 확률이 없나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강력 범죄자가 들어올지 테러리스트가 들어올지 이게 비단 중국이 아니어도요. 만약에 진짜 타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여권 파워가 강하지 않고 이 나라의 치안이나 질서나 위생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나라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반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반대해야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저 정도의 억지를 피운다는 것은 이거 되게 아픈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이 상식을 깨트리고 협중으로 몰려고 하는 건 이거 지금 무비자 입국 중국을 건드는 게 되게 아픈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국민들의 들끓는 반중 정서에 앗뜨거해서 네. 어거지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까지 이걸 협중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프레임을 그러니까 메신저를 깨고 싶은 거예요. 이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격했던 김민수에 대한 이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래서 싶은 저렇게 거예요. 열받게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만약 욱하거나 네. 뭔가 실수를 하면 거 봐라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얘 이런 애다. 이 반중 정서 자체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 건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도 제가 제일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지금 어떻게 했나요? 극우다 막 했다고요. 네. 김민수가 캄보디아에서 국민들 구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에 준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거 극우다 난리를 쳤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자기들도. 최고위원인 이현주도 이거는 지금 전현희 아니 이현주도 했어요. 이현주도 군사작전에 준하는 게 필요하다. 전현희도 했어요. 또 했어요. 누구야? 남자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박범계. 네. 자, 그럼 민주당에서 3명이나 그것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꽤나 지체 높은 분들이 네. 이 발언을 했다는 거는 지금 김민수 말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뜻이 합치하는 거 얼마나 오랜만에 보시는 겁니까? 진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권력의 풍향계, 권력 탐지력이 만렙인 분이에요. 1위. 뭐가 지금 대세인지 이걸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죠. 네.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건너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민주당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왔다 갔다를 했던 분은 없어요. 이현주밖에 없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발언을 해서 이쪽으로 왔다 가도 저쪽으로 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야 이건 자칫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크게 깨질 수 있겠고 나도 그 안에 갇혀서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험장치 정도 건 거예요. 나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현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명 민주당 내에서 보통 사람들 아니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민주당이 엄청나게 아플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격을 할 때 민주당이 이거 아픈 부분인지 우리가 계속 공격을 세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는 3일 내에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제가 무비자 입국 공격했을 때 당일날 바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당일날 공격이 들어왔는데 협중으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3일 후에 방향이 바뀌어요. 김민수 협중무리가 안 먹힌다는 걸 알았어요. 워낙 국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높으니까. 높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도 이거 자기들이 욕을 먹는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치권에서요. 정당이 전 정권부터 했던 거야라는 말을 할 때가 가장 궁색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답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미 야 이거 분위기 안 좋다를 민주당이 먼저 감지한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이것보다도 반응이 더 빨랐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이 메신저를 공격한 메신저가 무서우니까 꼬리를 내려버려요. 싸우다 말아요. 이러니까 집니다. 그 언론이 막 공격하면 그냥 그건 김민수 개인 의견이다. 막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그렇죠. 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 것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태였죠. 근데 지금 끝까지 싸우잖아요. 만약에 공격이 들어왔는데 또 싸워. 또 싸워. 제가 지금 이것만 3주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공격도 하고 싶어요. 저도 부동산 공격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거 누군가 한 명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3주를 합니다. 네. 자 그럼 3주 4주를 하고 났더니 이거는 얘는 공격을 해도 또 공격하네. 또 공격하네. 또 공격하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전선이 넓어졌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같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이 사람들도 뒤늦게 이거는 김민수 말이 맞다. 국민 여론이 거기에 가고 있다. 민주당도 이거 못 버틴다라는 걸 다 늦게라도 감지를 한 거잖아요. 버티니까. 자 이래서 핵심이 되는 사안들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서 같이 공격 들어가면 이게 훨씬 빨리 이기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핵심 이슈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빠르게 공격하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민심이 민주당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우리들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KNN 유튜브 제가 보니까요. 하루 지났는데 조회수가 36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BC가 이거 말도 안 되는 함정을 파놓고 김민수 최고위원 실수와 흥분을 유도해서 막 이상한 사람 극우 협중 프레임 만들려다가 자기께 자기가 걸려 넘어졌어. 제가 봤을 때 김민수 최고위원이 요새 뭘 말해도 화제가 되니까 마침 그 주변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담겼고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MBC가 박살나버리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니 기자 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옛날에는 언론 고시라고 했는데 이게 일부러 못 알아먹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저렇게까지 중국 편을 들까 MBC 진짜 문제 있다라는 걸 36만 명이 조회수 봤다는 건 이건 360만 명한테 퍼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걸 봤는데 네. 저는 최소한 정치는 이념이나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자나 언론은 이념에 좌우되면은 정론직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사례를 봐야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지금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해줬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 정권에서 그럼 이거는 정말 민주당은 매일 나와서 장애 집회했을 겁니다. 네. 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이념이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반중 정서가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꼈어.
이 지금 무비자 입국 전부터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계속 국가에서 아니야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무비자 입국으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반감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지금 입을 막아버리는데 반중 정서가 만약에 국민들에게서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반중 정서를. 그리고 진짜로 이런 반민족적 타민족에 대해서 반민족적 정서를 건드렸던 거 이때까지 좌파 세력이에요. 반일 감정, 혐일 감정, 반미 감정, 현미 감정 이런 정치해왔던 거 민주당이잖아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국기를 태워왔고 미국 국기 화형식, 미국 지도자들에 대한 화형식 이런 짓들을 해왔고요.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심심하면 시위했고요. 그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폐쇄로 가면서 혐일몰이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후쿠시마 핵폐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갑자기 청정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서 그 원자력 검출 검사를 엄청 늘렸거든요. 그게 무려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 국민들 혈세가 민주당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1조 4천억을 퍼부었고 그리고 IAEA에서 당시 사무총장이 국내 공항에 입국했을 때 보세요. 양키 고음 외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국격을 얼마나 훼손시킨 겁니까? 당시에 그 사무총장이 공항에서 나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번 국감에서 네. 그 국무조정실 비서실장이 나와서 뭐라 했냐면 양키 고홈 반미 집회는 미국 정책에 대한 반대라서 혐오가 아니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차이나아웃은 안 된다면서요. 네, 네. 이건 지금 중국인에 대한 비애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지금 무슨 참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신 상태로 정책을 짜고 이런 정신 상태로 정치를 하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국민들이 이제 알고 계시다. 야 이거 좀 이상하네 민주당. 진짜 이때까지 지네들이 했던 게 반미, 반일, 혐일, 현미인데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오늘 방송 다 해야 돼요. 광우병 사태부터 사드부터 시작해서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게, 이거는. 네. 네, 그럼 이거 다 현미예요. 네, 현미랑 혐일로 이어져요. 네. 자, 지네들이 정작 했었는데 이걸로 재미를 봤어요. 한 30년. 그랬죠. 네. 그래서 더 움찔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지금 김민수가 국민의힘이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게 혹시 국민들에게 반중 정서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쫄은 거예요 이거 지금. 자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에요. 미국 대미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어요.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중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 나라나 그 국가의 인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은 특정 인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야 그래 왔었죠. 그래 네. 왔었다고요. 자, 그랬던 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은 다 평화시이고 다 괜찮은 짓이고 지금 이제 우리들은 정책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 혐중으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치안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국민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가게 되면은 자국민을 경시하는 혐한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MBC 기자 통쾌하게 박사를 내주셨는데 이게 막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냥 요즘은 성범죄자 전력 있으면 막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요,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리고 뭔가 좀 깐깐하게 신원 검증을 하자, 외국인이니까. 그걸 하자고 해서 그 외국인들을 전부 다 강력 범죄자로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어렵나?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자들은 네. 알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위치 추적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중국인 범죄라고 해서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것 같은 경우는요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통계에 나온 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금은방턴 사건 얘기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안 잡혔다면 중국인이 한 범죄인지 한국인이 한 범죄인지 알아내지도 못하는 미궁에 거예요. 빠지는 거죠. 미궁에 그냥. 빠지는 네. 건데 중요한 것은 무비자 입국자들 같은 경우는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장채고나 제가
절도를 했어요. 여기 지문이라도 남았어.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신원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거 사고 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숨어버리면 아예 서류에 뭐가 안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류에 안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기가 훨씬 힘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원이 확인되고 이 사람들이 위치가 확인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냐. 그 중요한 거 이번에 화재 사건 있었잖아요. 네. 화재 사건 있었을 때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체류지 정보 기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수기로라도 작게 합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의원실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 좀 조회를 요청했더니 없죠. 적기는 했는데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서 나 포시즌 호텔에 묵어요 적으면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범죄 이력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를 요청했더니 네. 정보보호법상 공개 못한대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 체류지 정보를 적게는 했지만 우리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는 확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답변에. 이거는 그냥 지금 대한민국 빗장 열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 집에 보안장치가 돼 있잖아요. 잠금장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네.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는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들어와요.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들어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빗장 중에 하나가 비자거예요. 네, 비자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목적으로, 학술 목적으로, 그리고 일할 목적으로, 이민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비자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빗장인 거예요. 자물쇠인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하지 않을 사람들, 국민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사람들, 이 안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체류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장치라고요. 근데 이 걸러내는 장치를 빗장을 열어놓고 지금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이 비자제도 다 없어져야지 맞죠? 이게 지금 불필요한 건 없어져야 맞죠. 근데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럼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올 10월부터 이 EU 바깥에서 오는 국민들에게 다 전자 비자제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미국처럼.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그럼요. 입력해야만 당연하죠. 이제 EU 국가에 우리가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난민이나 외국인 범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더 깐깐하게 하는 게 세계적 추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로 저희 멸콩TV에서도 몇 번이나 설명드렸는데 이거 윤석열 정부 때 했다는 거 아주 아니에요.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크루즈 타고 오는 부자 관광객들 그 경유지에 사흘 동안 돈 쓰라고 해준 거고요. 환승 있고. 네, 이번에는 네. 아무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부자가 아니라 그냥 단체 관광 신고만 하면 2주 동안 아예 잠적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제도입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해드렸고 쇼츠에도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 시진핑이 중국을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상호주의를 요구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천재예요. 외교 천재. 사실 이게. 자, 이거를 시진핑이 무비자 입국을 먼저 허용하면서 우리도 해줘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거절하면 이거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정말로 머리를 잘 쓴 겁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거 환승 입국을 허용한 거예요. 근데 환승 입국의 종류가 두 종류 정도 있어요. 레이오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4시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톱오버는 이 기한이 특정 지어져 있지는 않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한 거는 크루즈 여행객들에 대한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스톱오버를 허용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가거나 아니면은 동아시아 한 바퀴 돌고 다시 중국 들어가거나.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중에 경유지로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 목적지 나라에서 비자 발급을 받았어요. 최종 목적지 나라에서 이걸 확인했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장해찬이 확인을 해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증빙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장해찬이 확인했으니까 내가 굳이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중에 크루즈를 타고 온 부자들에 한해서 지금 이거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경유하는 그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불법 체류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거 0. 몇 프로도 아니에요. 0.00 몇 프로 나왔을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몇백만 원 주고 호화 크루즈 타고 오는 사람이 왜 여기 불법 뭐하러 체류를 여기서 내려? 그 크루즈에서 수영장도 있고 쇼도 있고 막 카지노도 있고 또 놀고 먹으면서 여행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탑오버 3위를 한 것은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거절한 네. 겁니다. 기술적으로 기분 안 상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 너네가 네. 우리 무비자 해줘? 우리는 다는 못 받아주고 부자 크루즈 애들 한 며칠 있다 가는 것만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라고 완전히 돌려서 매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시진핑의 몇만 자국에 살려줬을 뿐이지 사실상 거절로 봐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 네.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왜 못 알아들을까 개딸들은?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의 사상에 젖은 좌파의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아니라고 반대를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자기 선생님이에요. 왜 이걸 계속 다시 설명해 달래요? 같은 말 거를. 계속 같은 반복하더라고 말을. 저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습비를 내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약속이라도 잡고 오든가. 약속이라도 잡고 오든가. 그리고 인터뷰가 아니라 배우러 올 거면 밥이라도 사든가. 그리고 저는 이게 반중이냐 반미냐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게 메인 아젠다가 되면요.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미 대신에 반중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선이 정무적으로도 국민의힘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MBC부터 해서 저 난리가 난 거다. 그리고 약점 찔린 거잖아 완전히. 그리고 제가 봤을 네. 때는요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이렇게 SNS들 간혹 보면은 저쪽 사람들이 막 와서 우리 진영 사람들을 막 댓글로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우리 진영 사람들이 되게 착해서 이걸 친절하게 답변해 주다가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저도 간혹 그럴 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설득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밑에 지성 차려라 이 정도 한 말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성 차려라. MBC 영상을 보면서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최고위원 때 아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성질머리였으면 함정에 빠졌어. 버럭했어.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똑바로? 그 지능으로 어떻게 기자가 됐어?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또 악마의 편집이 됐겠지. 지금 저것도 악마의 나 편집을 할 아니어서 거예요. 다행이야. 저것도 악마의 편집을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방송 언제 나올지 몰라도. 근데 악마의 편집하기 전에 충분히 많이 돌아서 다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KNN한테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인내력이 100배 뛰어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일 때 MBC가 저 장난을 해서 우리가 이 함정을 오히려 역으로 박살내버렸다라는 기쁜 소식 여러분 보시면서 김민수 최고위원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지수님, 영유아이디님, 티나리님이 또 김민수 최고위원님 응원하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잠깐 박정희 대통령님 전하는 말씀 30초만 듣고 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직접 남기신 전집도 소유하게 되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캄보디아 이야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뭐 사성 장군 출신이라는데 이 사람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 장군들 모임에서 너 나가라 했다는 막 기사도 있고 해요. 그래요?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추미애 라이벌입니다. 왜 라이벌이냐? 경기도 지사 나오고 싶대요. 지금 추미애랑 김병주랑 다. 근데 이 김병주가 온몸에 그 이레짐이라고 야쿠자들 문신한 그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들을 구해왔더라고요. 조폭들을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데려왔다고 내가 긴급 구출했다고 자랑했는데 캄보디아 교민들한테 욕을 그지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라디오 나가서였나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억울하다고 막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 이게 무슨 정치 쇼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캄보디아도
선전포고 해야 된다는 김민수 최고위원 말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 다 따라와요. 군사 조치하자고.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저는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자, 그럼 이게 선전포고라는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발작을 했더라고요. 극우다 뭐 이러면서. 극우다, 극단주의자, 전쟁이 장난이냐, 그리고 군인들의 목숨은 안 아깝냐, 막 이제 별걸 다 썼어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댓글을 보거나 이런 싸움이 걸리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전포고는 전쟁을 선포하는 목적이지만요. 최근의 전쟁들은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선전포고는 전쟁을 선포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네. 자, 그러고 선전포고에 준하는 상황 정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강력하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요, 군인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군인들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국가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군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요. 선전포고에 준하는 사태만 해도 캄보디아 전력이 우리랑 비교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야, 너네 48시간 안에 72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 싹 다 이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맞게 될 거야만 해도 이거는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국가 비상사태 네. 진짜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캄보디아라는 국가 한번 보세요. 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범죄자를 못 잡는 경우는 언제 못 잡죠? 범죄자가 어딘가로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이때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는 범죄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범죄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 쳐들어가서 문 따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그냥. 단지 안에 네. 범죄자도 있고 지금 인질들도 있고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잡지 않는 나라고 묵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범죄 단지까지 구성이 돼 있을 정도로 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안 잡고 있다고요. 범죄자들과 지금 협조하고 있다고요. 이 나라에 지금 외교적으로 풀어서 국민을 데리고 오겠다고요? 말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범죄자를 안 잡는 나라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좀만 생각해도 야,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잡고 있지 않는 거구나. 어떻게 범죄 단지가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범죄 단지 안에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수가 있지? 자, 이거는 지금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권력이 놔둔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국민들 안전을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지금 이게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지금 명절날에 공격을 했을 때 민주당이 발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보세요. 방향을 틀어요. 일부는 지금 군사 작전이라도 해야 된다. 근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신중해야 된다. 또 막 자기들끼리 그렇죠. 내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군사 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단 나왔어요. 네. 나오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민주당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다 내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는 바로 반응한 게 뭐였냐?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반응을 해버렸어요. 이건 지금 여론이 자기네들한테 좋지 않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국민 별로 없어요. 범죄자들이에요로 또 바꾸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프레임을 돌리려고. 자, 프레임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협중 프레임을 걸려다가 실패하니까 그 윤석열 정권부터 그랬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도 똑같아요. 캄보디아도 지금 김민수를 극단적인 정치인으로 몰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된다.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지금 일부는 김민수랑 똑같은 주장을 했고 일부는 지금 거기 있는 거 우리 국민 아니라 범죄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좀 그만해. 이 얘기 꺼내지 마. 야, 얘네 물타기가 도 같은 애들이긴 하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행태 변화를 보면 이게 지금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것도 중국 문제처럼 약점이 찔려버린 거네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서요. 이 부분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범죄자라고 칠게요. 범죄자는 거기 놔두면 되나요?
데리고 와서 처벌해야죠 우리가 또. 범죄자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지 거기에서 혹시라도 고문을 당하거나 사살을 당하면 되나요? 범죄자들한테?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국민들이 없나요? 국민들 선량한 국민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명일지 몰라요. 이거 상당한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을까요? 여기에 민주당이 가리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곳에서 말할 게 아니라서요. 맞아. 왜냐하면 제가 저 한 명 뜨는 제가 김민수 잘했어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파장이 큰 곳에서 얘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건 우리 당내에 정보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더 국민들에게 파급이 큰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일단 저 캄보디아에서 범죄 저지르는 그 한국 사람들, 저 사람들 배경은 차치하고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과 청년들 해외 취업 사기로 데려가서 감금하고 고문했던 놈들의 그 뒷 배경에는 또 중국이 나오더라고요. 이거가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정확한 정보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배경은 제보에 따르면 중국이다. 중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연루돼 있다. 그 프린스 그룹 자체가 사실은 중국계 태자그룹이죠. 우리한테는 태자그룹이 더 익숙하죠. 자, 그리고 태자 단지도 있어요. 오죽하면 태자 단지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선량한 국민들, 선량하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삶이 힘들어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범죄 의도 없이 속아서 들어간 그 일부 사람들. 관광객 중에도 있다. 네. 관광객 중에서 이 범죄 단지 안으로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근처로 갔다가 잡혀간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량한 국민 한두 명이라도 거기 있다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이 인원 파악조차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종 신고된 사례만 해도 지금 8월까지 330건이다. 네. 자, 근데 범죄를 저지러 간 사람들은 실종 신고 안 했을 안 거 하죠. 아니에요. 네, 그럼요. 자, 이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의 말장난이 놀아나면 안 돼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실종 신고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일자리를 정말로 찾아러 갔다던가 관광 목적으로 갔다가 실종된 사람들 카운팅 됐을 텐데 우리나라는 실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라고요. 저기 330명이면 저 몇 배일지 몇십 배일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자들 도주한다라고 신문에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도주입니까? 낮에 컴퓨터까지 다 떼서 이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주죠. 그건 이주, 도주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단어 하나의 장난으로 지금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도주가 아니라 이주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잡고 있는 거다. 아무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끝까지 파고 들어갈 것이다. 끝까지 파고 들어갈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캄보디아 건이나 이 중국 무비자 입국건을 지금 2주, 3주를 다루고 있는데 최고위에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저도 다루고 싶습니다.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 공격이 우리가 항상 하던 것처럼 하다 말까봐 제가 계속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 좀만 더 공격력들이 실리면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민주당의 영린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